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의 형태 중에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기타 형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녹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녹다운 방식. 자, 우리 관세는 관세 부과의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필품경과 사치품 중과의 원칙.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부과하고 사치품 고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중과세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부과하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 녹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세 부과의 2대 원칙 중에 원재료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외국의 자동차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국에서 어떤 수입국에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완제품을 해서 수출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품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저율의 관세가 부과돼요. 이걸 이용해서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자기들이 구축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 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 중에 부도 도난난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업체를 자기들이 인수를 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품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일반적인 시트라든지 창문에 붙이는 유리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공급받아서 제조 생산을 해서 그 나라의 국내 시장에 바로 침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동차는 엔진하고 미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특정한 국가의 시장을 잠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중에 한 개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녹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녹다운 방식. 이 녹다운 방식은 주로 이제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가 특정한 국가의 저율의 관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공략을 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녹다운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OEM 방식이라는 거하고 ODM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OEM 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물건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 특정한 기업,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고 물건을 제조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제조 생산업자 자기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문한 사람의 상표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 방식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ODM이라는 게 있어요. ODM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 또는 제조업자 디자인 생산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제조업체가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제조 생산하지만 제조 생산된 물품에 바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문한 사람에게 납품하는 방식이죠. 이런 ODM 방식은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ODM 업체예요. 여러분들 모든 대기업들 자세히 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은 전부 다 사업자 등록상에 전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의 꿈은 다 제조업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제조 생산한 능력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면 자기가 제조 생산해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수출하는 거, 가장 마진폭이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은 전부 다 사업자 등록상에 전부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기술이 또는 자기들의 제품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ODM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OEM 업체가 되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도 자기들 브랜드를 붙여서 수출을 해요. 오히려 그게 그 나라 시장에 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ODM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지만 역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세계적인 브랜드, 글로벌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ODM 업체가 되는 거죠. ODM 업체.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쿠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쿠쿠 회사도 원래는 OEM 회사였어요. OEM 회사지만 지금은 당당히 쿠쿠라는 브랜드 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 거의 쿠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쿠크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취사하고 보험밖에 못한다는 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취사 보험만 하고 있죠. 취사 보험만.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쿠크라는 브랜드도 역시 OEM에서 ODM으로 바뀌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필립스라든지 소니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주문을 받아도 자기들 브랜드를 그대로 붙이는 거죠. 휴대폰에 있어서 그 애플사,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디 나라의 주문을 받더라도 역시 뭡니까? 아이폰이라는 거. 그리고 그 먹다가 남은 사과 모양, 그거 반드시 찍혀져 있어야 돼요. 사과 안 먹던 거 찍혀져 있으면 애플 아니죠? 한 입 비워 먹은 거, 그 모양,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그 브랜드 그대로 붙여서 가잖아요. ODM 업체입니다, ODM 업체. 그래서 이제 OEM에서 ODM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BWT라는 방식도 있어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보세 창고 인도 규칙, 보세 창고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제조 생산업자가 특정한 나라에 자기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직접 운항을 해서 실제로 특정한 국가의 보세구역, 관세가 유보되는 지역, 우리 같으면 보통 항만이나 공항이 될 거예요. 그런 지역에 물건을 내려놔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자, 제가 이 물건 갖고 왔습니다. 살 사람 돈 드세요. 팔게요. 한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다시 싣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지정신이 아닌 것 같죠? 미친 것 같아요. 안 사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배 운항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근데 안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가지고 와가지고 살 사람 돈 드세요? 안 사면 예,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갈게요. 간다고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BWT라고. 그러니까 이 BWT를 이용하는 거는 수출하는, 즉 물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원재료에 가까운 겁니다. 특히 석유 원자재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하는데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세 구역에다가 어떤 선박이 석유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필요한 업체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통보가 없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구매를 하려고. 왜냐하면 제조 생산업체가 석유 원자재가 필요해서 그 외국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그것을 싣고 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BWT 같은 경우는 이미 보세 창고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가격은 높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문을 넣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요소 중에 한 개가 바로 시간적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통관시켜서 제조 생산에 투여할 수 있다는 거. 그 시간적인 비용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시간적인 비용을 고려를 할 때 그렇게 또 많이 비싸다고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BWT, 보세 창고 인도 조건, 보세 창고 또 거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석유 원자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한 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사용되어지는 무역화와 관련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 관련되어진 용어들 개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